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파운데이션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쓰시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별로 퍼프가 다 디자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도구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타입에 맞는 파운데이션도 따로 있고, 그 파운데이션과 그 피부 타입에 또 어울리는 도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운데이션 리뷰하면서 어떤 분들한테 맞는지 피부 타입에 따른 추천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제품별로 어떤 도구와 함께 쓰면 더 좋은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요,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이랑 클리오 파운데이션 비교해볼 거예요. 두 제품 다 올리브영에서 쉽게 테스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로드샵 제품입니다. 먼저 웨이크메이크 제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는데요, 파운데이션이랑 스파츌라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컬러는 22호 컬러인데요, 컬러가 약간 노란기가 있는 컬러예요. 파운데이션 전체 컬러와 함께 비교했을 때는 약간 노란기가 있는 게 확실히 눈에 띄는 컬러고요. 같은 22호인데도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형을 보시면 클리오에 비해서는 약간 묽은 편이지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파츌라와 함께 썼을 때 굉장히 얇게 바를 수 있는 제형입니다. 커버력은 생각보다 높진 않았어요. 클리오와 비교했을 때는 둘 다 커버력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파운데이션 전체 커버력을 테스트했을 때는 낮은 편에 속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얼굴에 딱 발랐을 때 굉장히 얇게 발리는데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니어서 피부 본연의 투명한 느낌을 살려주는 제품이었어요. 픽싱이 빠른 제품은 아니어서 얼굴에 발랐을 때 뭉치거나 뜯김 없이 편안하게 바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바른 직후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에서는 어느 정도 묻어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지속력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테스트했던 날이 7월달이에요,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에 이 제품을 바르고 땀을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마스크에는 묻어남이 있었는데 모공 끼임 현상, 주름 끼임 현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다크닝 테스트도 같이 해봤는데요, 반쪽을 싹 지우고 다시 발랐는데 컬러감 자체가 안정적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크닝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약간의 유분감과 뽀송함의 차이가 있었지만 컬러 자체가 어둡거나 밝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성 피부한테는 조금 약할 것 같고 수부지이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만약에 저처럼 건성 피부가 쓸 경우에는 기초를 할 때 보습크림을 살짝 발라주고 물에 적신 퍼프로 같이 써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클리오 킬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기획 세트로 같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제품은 모공 브러쉬랑 같이 출시가 됐어요. 컬러는 총 6가지로 나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리넨 컬러입니다. 리넨 컬러는 21호 옐로우 베이지 컬러예요. 근데 옐로우 베이지라고 해서 노란기가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컬러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 화사한 상아빛 컬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형은 모공 브러쉬에서 예상했듯이 약간 되직한 제형이에요. 커버력은 중에서 중상 정도로 엄청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얼굴에 딱 발랐을 때 이 모공 브러쉬랑 같이 쓰니까 정말 손쉽게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이 브러쉬 자체가 굉장히 고퀄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은 단독으로 팔아도 될 것 같은 굉장히 고퀄리티 브러쉬입니다. 진짜 몇 번 안 되는 터치로 얼굴에 싹 바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바른 직후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어느 정도 묻어남 있었고요. 이 제품을 테스트한 날에 제가 용산에 놀러를 갔다 왔었는데 진짜 많이 더웠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유분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번들번들 거리는 게 있었고, 마스크가 닿는 부분에는 약간의 뭉침 현상도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모공 끼임은 별로 없었던 제품이에요. 마스크 묻어남은 중간 정도로 있었고요. 다크닝 테스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지워지는 느낌이 강한 제품인 것 같았어요. 내 피부 색깔, 내 피부톤이 그대로 올라오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킬커버 제품도 지성 피부가 쓰기에는 유분감이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수부지이신 분들이나 건성이 여름에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럼 두 번째 비교해볼 제품은요. 에스쁘아 비 벨벳 파운데이션이랑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비교해볼게요. 먼저 에스쁘아 제품부터 소개해드릴 건데 이 비 벨벳이 나오기 전에는 비 실크 파운데이션을 제가 색상별로 다 갖고 있거든요. 한 통을 싹 다 비운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에스쁘아 제품 자체가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 세미매트 질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게 벨벳 버전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뽀송해진 느낌이 살짝 더 있어요.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먼저 비교해보시면 에스쁘아 비 실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란기가 살짝 있고 밝기가 정석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 벨벳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상아빛의 뉴트럴 컬러에 속하고요. 밝기가 상당히 밝아요. 왜 이렇게 밝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0가지 컬러를 다 가지고 있어서 컬러를 쫙 한번 발라봤는데 보통 23호 쓰시는 분들한테 24, 24.5호를 써야 비슷한 컬러가 나오고요. 고객님들 중에서 21호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22호나 23호를 써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비 벨벳 컬러가 굉장히 화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테스트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는 올리브영에서 20호, 21호, 22호, 23호 이렇게 4가지 컬러가 판매되고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0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 제형이 마음에 드시는데 올리브영에 있는 컬러가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형은 약간 묽은 제형이고요. 굉장히 얇게 발리는 텍스처를 가진 제품이에요. 커버력은 중에서 중상 정도의 커버력인데 얇게 발리는 거에 비해서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전체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커버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에 딱 발랐을 때는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피부에도 정말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얇게 발라도 깨끗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바른 직후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에서는 중에서 중상 정도의 묻어남이 있었어요. 제가 이 제품은 비 실크랑 비 벨벳을 같이 비교해보고 싶어서 반반 바르고 지속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다 굉장히 잘 버텨줬고요. 모공 끼임이나 주름 끼임도 거의 없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비 벨벳 이름답게 이 제품도 마스크 묻어남이 굉장히 적은 제품이었어요. 쇠가 닿는 코 부분이랑 광대 부분에 살짝 묻어남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묻어남이 상당히 적은 제품이었습니다. 다크닝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다크닝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심하지는 않고 컬러 자체가 굉장히 화사하기 때문에 화사함이 유지된 채로 조금 어두워진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추천 대상은요. 수부지나 지성이신 분들께도 추천해 드리고요. 아주 얇게 발리기 때문에 건조함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건성이신 분들은 물에 적신 퍼프와 같이 써주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빈드 서울 파운데이션 소개해 드릴게요. 컬러는 총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22호 커버 샌드 컬러예요. 똑같은 22호 컬러인데도 웨이크메이크, 자빈드 서울, 에스쁘아를 비교해보시면 에스쁘아가 유난히 밝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자빈드 서울이랑 웨이크메이크는 굉장히 안정된 컬러인데 웨이크메이크 컬러가 약간 옐로우기가 있다면 자빈드 서울은 약간의 오렌지빛이 살짝 들어있는 컬러예요. 제형은 조금 되직한 제형이기 때문에 모공 브러쉬랑 같이 써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커버력은 중에서 중상 정도 커버력을 갖고 있고요. 얼굴에 딱 발랐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는데 모공 커버가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광이 살짝 나는데 그 광에 의해서 볼에 있는 작은 모공들까지 좀 드러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란 제품입니다. 휴대폰 묻어남은 중에서 중상 정도의 묻어남이 있었는데 얼굴에 찍힘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지속력이 살짝 아쉬운 제품이에요. 유분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빛 반사에 의해서 여전히 모공이 많이 보인다는 게 아쉬웠어요. 마스크 묻어남은 웨이크메이크나 클리오보다는 묻어남이 적었지만 에스쁘아보다는 묻어남이 살짝 있었고 다크닝은 심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의 톤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모공이 작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건성 피부가 쓰기에는 건조할 수 있다. 중성 피부 또는 수부지 피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성 피부가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이랑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비교해볼게요. 일단 먼저 바닐라코 파운데이션부터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나온 지 꽤 된 제품인데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진짜 다시 한번 반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밝기가 19호, 21호, 23호잖아요. 어떤 브랜드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컬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닐라코는 21호에서 톤별로 4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보통 웜톤은 옐로우 톤을 쓰면 잘 맞는데 저처럼 노란기가 정말 많아서 약간의 그린빛이 살짝 도는 경우에는 핑크빛이나 오렌지빛이 색 보정을 싹 해주거든요. 근데 이 로제 컬러 딱 썼을 때 기가 막히게 화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제형을 보시면 되직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모공 브러쉬나 스파츌라를 써서 얇게 발라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커버력은 중상 정도로 꽤 높은 편에 속했고요.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얼굴에 싹 발랐을 때는 저는 피부가 건성이기 때문에 물에 적신 퍼프와 함께 써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밀착 너무너무 잘 되고요. 이게 약간 되직한 제형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두꺼워지고 텁텁해 보이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제품이야말로 스파츌라랑 기획 세트로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는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중에서 중상 정도로 묻어남 있었고요. 근데 지속력이 정말 좋았어요. 모공 끼임이나 주름 끼임도 없었고 그 흔한 마스크 자국, 뭉침 현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고 이거 뭐야? 라고 했던 제품입니다. 다크닝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다크닝 테스트를 했을 때 약간 뽀송함의 차이 살짝 있었는데 컬러 자체가 어두워지거나 탁해지는 느낌은 전혀 없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묻어남도 굉장히 적은 제품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비벨벳 제품도 마스크 묻어남이 적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은은하게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 부분 찍힘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연하게 살짝 겉에 있는 것만 묻어나는 정도만 묻어났어요. 내년 여름에 만약에 무슨 파운데이션 쓸라 하면 저는 바닐라코 쓰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가을과 겨울이 되면 건성이신 분들은 많이 건조해야 하실 것 같아요. 여름에는 물에 적신 퍼프와 함께 쓰는 거 추천해드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살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프리미엄관에 있는 제품이에요. 올리브영에서는 총 8가지의 컬러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4개 정도의 컬러가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정말 오래전에 나왔던 제품이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진짜 커버력 하면 이거다, 지속력 하면 더블웨어다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싹 비교를 해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이 제품이 사랑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제형부터 살펴볼게요. 제형은 약간 되직한 제형인데 바닐라코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묽은 제형이었어요. 커버력은 중상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건성인 제가 발랐을 때는 얼굴에 딱 바르고 픽싱 되는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제형이었어요. 약간 살짝 건조해지면서 당기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바른 직후 묻어남 테스트에서는 묻어남이 적었어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이 제품이 왜 유명한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제품들이야 코로나 이후에 묻어남 적게 만들려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더블웨어 제품은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제품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보다 묻어남이 적으니까 얼마나 고퀄리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속력에서는 약간 유분감이 올라왔어요. 모공이나 주름 게임이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에요. 다크닝은 아주 살짝 있었습니다. 조금 어두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스크 묻어남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코에 비해서는 살짝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크게 묻어남이 적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은 추천 대상이 똑같아요. 지성 수부지신 분들 사계절 내내 쓰셔도 되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여름에 물에 적신 퍼프와 함께 같이 쓰는 거 추천해드리고 여름에 지성분들이 쓰실 때는 모공 브러쉬나 뽀송한 퍼프로 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해볼 제품은요,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이란 정샘물 에센셜 스타실러 파운데이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정샘물 제품은 코로나 전에 출시된 지 꽤 오래된 제품이에요. 일단 헤라 제품부터 살펴볼게요. 이 제품도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납작 브러쉬랑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헤라 파운데이션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총 12개 컬러를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바닐라 컬러입니다. 제형을 보시면 살짝 흐르는 제형이에요. 굉장히 얇게 발리는 텍스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커버력은 중간 정도의 커버력이에요. 기존의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꾸덕하고 커버력이 좋았던 제품이라면 실키 파운데이션은 아주 얇게 발리면서 중간 정도의 커버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발림성이 살짝 고난이도예요, 여러분. 픽싱이 매우 빠른 제품이에요. 납작 브러쉬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천천히 바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르면 망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망해봤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하고 2번 더 바르려고 하는 순간 뜯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제품 테스트했을 때 뭐야 완전 별론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분포하고 물에 적신 퍼프로 빠르게 두드려주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많이 짤 필요도 없어요. 조금 짜고 한쪽 다 완성하고 다시 조금 짜고 한쪽 다 완성하고 조금 짜고 코 부분 완성, 조금 짜고 이마 부분 완성,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많이 펌핑하고 한쪽 바르는 순간 여기서도 픽싱이 되기 때문에 반쪽만 뜯겨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주의해야 할 포인트고요. 대신에 이렇게 픽싱되고 나면 지속력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일단은 휴대폰 묻어남 살펴보고 올게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소량만 묻었어요. 제가 베이스 제품 테스트할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40분 동안 온몸이 땀으로 다 젖을 만큼 걸어 다녀요, 여러분. 약간 방수옷을 입은 것처럼 또르르 또르르 땀이 흐르는데 티슈로 땀을 닦았는데도 티슈에 묻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아까 짜놓은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게 물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진짜 무슨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한 것처럼. 그래서 폼 클렌징으로 이렇게 막 문질문질 하니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묻어남 보시면 정말 마스크 묻어남이 적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땀 범벅을 흘려도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는 파운데이션이었고 코 부분이나 광대 부분에 살짝 묻어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 실키 스테이 제품은 수부지나 지성이신 분들한테 너무 잘 맞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샘물 에센셜 스타실러 파운데이션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정샘물 원장님께 메이크업을 배울 때 이 제품으로 배워서 아직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해요. 이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옆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눌렀을 때 파운데이션이 나오고요. 옆에 있는 컨실러랑 같이 믹스해서 쓰면 지성 피부나 커버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잘 쓸 수 있고, 이 컨실러랑 파운데이션 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커버할 때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총 3가지예요. 페어라이트가 17호에서 19호, 라이트가 19호에서 21호, 미디엄 컬러가 21호에서 23호까지 쓸 수 있는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세분화되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컬러 선택할 때는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톤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옐로우빛이 안 맞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조금 칙칙해 보일 수도 있는 단점이 있어요. 제형을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되직한 제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력은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브러쉬를 이용해서만 쓰는 제품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납작 브러쉬를 매일 쓰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스파츌라로 바르고 물에 적신 퍼프로 같이 썼을 때 건조함 없이 굉장히 매끈하고 예쁘게 발렸는데 지속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에서는 꽤 많이 묻어났어요. 중에서 중상 정도의 묻어남이 있었고 찍힘은 살짝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파운데이션 리뷰를 하면서 정샘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3번 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오늘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건성인 제가 발랐을 때 3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여기 인중 부분이랑 팔자주름, 눈가주름에 벌어짐 현상이 있었어요. 약간 가뭄 땅 갈라지듯이 건조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고 나중에 한 6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유분감이 생기면서 갈라짐 현상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제형이 묽어지면서 긁힘 자국이 많이 나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다크닝도 꽤 있었습니다. 제 목 컬러가 너무 어둡게 느껴질 정도로 화사하게 표현이 됐었는데 6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거의 제 목이랑 색이 동일하게 보일 만큼 다크닝이 있었고요. 제품이 출시된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마음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었는데 이 제품도 건성 피부한테는 사실 추천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지성 피부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8가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순위를 한번 싹 매겨볼 거예요. 일단은 커버력 테스트에서 1위는 정샘물, 에스쁘아, 바닐라코 요 3가지가 1위였고요. 2위가 에스티로더, 3위가 헤라, 4위가 웨이크메이크 클리오 자빈드 서울이에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커버력이 막 높은 제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피부처럼 좀 투명해 보이면서도 연한 잡티들이 싹 커버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커버력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중에서 중상 정도의 커버력으로 조금 비슷비슷했고 웨이크메이크 클리오 자빈드 서울은 커버력이 조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묻어남에서는 1위가 바닐라코 그리고 헤라 제품이에요. 두 번째가 에스티로더랑 에스쁘아 제품, 3위가 자빈드 서울, 4위, 5위가 웨이크메이크 클리오 정샘물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력 순위는 1위가 헤라. 거의 방수 수준이에요. 진짜 물에 씻어도 잘 씻기지 않을 만큼 최고의 지속력을 보여준 제품은 헤라입니다. 그리고 2위가 바닐라코 제품이고요. 3위가 에스쁘아 비 벨벳 에스티로더 제품이에요. 4위가 정샘물 클리오 자빈드 서울로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피부 타입별로 베스트 제품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이것도 가격대별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중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지성 피부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은 헤라, 바닐라코, 에스티로더 이렇게 3가지입니다. 나는 가격대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닐라코 제품 추천해 드리고요. 가격 조금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헤라나 에스티로더 제품 중에서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부지 피부는 선택지가 조금 많아요, 여러분. 로드샵 제품 중에서 에스쁘아, 바닐라코 괜찮고요. 프리미엄관에서는 헤라 제품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에스쁘아, 바닐라코는 살짝 특징이 달라요. 조금 더 수부지에서도 지성에 가깝다면 바닐라코를 추천해 드리는데 에스쁘아는 좀 얇게 발리기 때문에 수부지 중에서도 조금 더 건성에 가까우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건성 피부한테는 여름과 가을 나눠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건성 피부잖아요. 저는 여름철에 구매하라고 하면 바닐라코랑 헤라를 구매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가오는 가을이잖아요. 가을과 겨울에는 에스쁘아 제품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한 로드샵과 프리미엄관 파운데이션을 리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 희소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실수록 제가 또 좋은 컨텐츠 계속해서 가져오겠죠,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